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겸투입니다. 네, 3월 마지막 날이죠? 네, 내일부터 이제 연휴고요. 오늘도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면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건 다 수익권인데요. 한국금융지주나 건설은 지금 시장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오늘도 3% 추가로 빠지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마이너스 8%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거 안 빼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무조건 들고 간다는 건 아닌데 일단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한번 보자 이런 건데 오늘 보면 키움증권이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끝이 났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제일 좋고 그 뒤부터는 꺾일 거다.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자들이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피크아웃 논리가 증권주에도 불거지면서 오늘 증권주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브로커리지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고 한국금융지주는 그 외에도 IMA라는 신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스페이스X 지분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외에 1분기 서프라이즈가 저는 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까지는 좀 봐보자. 그런 생각이고 일단 한국금융지주가 저희 포트에서 비중이 만약 제일 많았으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사실 포트로 보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10%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라서 10%를 초과하는 하락률은 또 아니어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리뷰를 좀 해보면 코스피는 어제까지는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오늘 장초반 상승분을 다 뱉어내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가 매파적이었다, 연휴가 끼어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을 다시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들이 섞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더 빠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119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는 계속 유지 중입니다. 반도체, 에너지, 증권, 반도체, 소부장, 건설, 우주는 지속 중인데요. 증권 같은 경우가 오늘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인데 전력기기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블룸에너지에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9% 상승하면서 마감했거든요. 걔가 이제 이끌면서 전력기기 섹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외에도 지주 좋았고 신재생,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한번 체크해보면 전력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은 전력기기에서 전선까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산,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다 기판이랑 부품 관련 주들이잖아요. 여기가 장 막판은 밀리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끝이 났고요. 롯데에너지머티 같은 경우도 두산에 납품하는 기판 부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랑 SK스퀘어도 오늘 52주 장중에는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산일전기가 아까 그 블룸한테 납품하면서 오늘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잘해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빅테크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와르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빅테크 실적을 왜 봐야 되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이 반도체 회사들한테 돈을 주는 게 빅테크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빅테크들이 장사가 잘 돼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계속 매출이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키 차트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 파란 색깔이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인데 구글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광고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건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인데 원래 이 회사를 보면 구글은 원래 30%대 성장하던 회사였던 거예요. 클라우드 사업부는. 그러다가 이번 분기에 60% 성장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지금 끌어주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매출이 쑥쑥 크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맛을 본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투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더 해야죠. 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는 견고해질 거다.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40% 성장했고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은 28% 성장하면서 이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고성장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4분기 전까지만 해도 17% 성장을 하던 회사가 갑자기 28%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보시면 매출도 쭉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순이익도 이거 보세요. 와, 엄청나게 가파른데요?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한테 돈을 부어주는 빅테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업황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에 같이 나와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민망하지 않나요? 같이 있기가?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3사 중에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게 지난 분기까지는 티가 별로 안 났어요. 다른 데보다 못하고 있다는 게. 근데 얘네들이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는 사인이 계속 보여졌는데 실제로 분기 실적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가 이번 분기에 갑자기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결국에는 매출 성장과 순이익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누가 더 과감하고 부지런하게 했느냐가 결과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 그쵸. 그리고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쓰는 비용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매출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뭐죠? 하이퍼스케일러는 뭐냐면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의미합니다. 스케일이 크다 그거네요. 스케일이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이 캐펙스라는 건 뭐냐면요. 자본 투자라고 해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계속 자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 반도체 업계한테는 매출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얘네가 쓰는 돈이 다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먹어준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트렌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실적 발표를 좀 더 자세하게 내놨는데 요걸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하긴 했지만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실적 때문이라기보다도 파업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되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을 돌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인 마이크론 역시 신고가를 기록 중인데 하이닉스만 여기서 이렇게 뒤처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업황이나 실적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단기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을 보시면 YOY로 70% 매출이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이 700%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실적을 다 견인하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57조잖아요. 여기에서 53조가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반도체가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메모리 사업 호실적에 힘입은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와. AI향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추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다 너무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보셔야 되는 건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대부분의 이익은 반도체에서 왔고 그리고 이건 물량이 증가해서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늘어서 올라간 거예요? 라고 보면 가격의 증가 힘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보시면 너무 잘 지적해 주는데 지금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66%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갤럭시폰 만드는 그 부서는 6%. 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 정도면 사실 봉이 김선달급 아닌가요? 봉이 김선달, 물 떠다가 그냥 파는 네. 그런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지금 이게 전체 매출인데 여기서 지금 81조가 벌었는데 여기서 지금 74조를 메모리 부문이 벌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53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제 HBM4를 더 많이 판매하고 그리고 DDR5, 소캠2 같이 그 엔비디아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를 의미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더 비싼 제품의 비중이 많아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매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미쳤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이닉스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계의 실적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얼마나 물량을 많이 팔았냐. 하나는 개당 가격을 얼마나 많이 높였냐. 이 두 개를 봅니다. 이 물량은 B/G라고 하는 이걸 빗그로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빗그로스가 얼마나 늘었는지 ASP가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늘었는지를 본다고 했죠.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D램은 빗그로스가 0%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더 늘진 않았다는 건데 ASP가 91%, 가격이 2배가 됐다는 두 배를 받고 팔았다는 거네요. 그쵸.
치킨이 갑자기 2만 원짜리가 다음날 4만 원이 된 건데 그거죠. 그래도 저만큼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다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빅그로스는 9% 늘었는데 ASP는 88%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이걸 하이닉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의 D램은 지금 ASP가 60% 중반 올렸대요. 왜죠? 얘는 90% 올릴 때 얘는 60% 올렸다는 겁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 D램은 커머디티라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사서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났다는 건 누가 이 갑질을 잘하느냐, 장사 수완이 좋았다. 장사 수완을 잘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는 88%를 올리는 동안 하이닉스는 7% 중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0% 중반. 그래서 두 제품 모두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을 훨씬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보이는 약간 그 삼성전자의 여기는 노련함? 왜냐면 여기도 사이클 사업이니까 항상 잘 될 때 가격을 막 후려쳐가지고 엄청 비싸게 막 팔아야 되거든요. 거기 짬에서 오는 실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분기에는 하이닉스도 요 숫자를 이제 봤기 때문에 뭐지? 내가 지금 ASP가 밀렸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기에는 이제 이 딱 갈고 제대로 한번 가격 인상 해봐야겠다.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지. 그래서 2분기 ASP는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지를 보는 게 다음 실적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부별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 좀 살아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의 LPU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물건도 좀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하반기의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빅테크 실적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혜로 메모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실적이 자세하게 나와서 오늘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건 빅테크는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고 투자를 열심히 한 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는 여전히 반도체, 기판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잘 있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